데이 50 넘어왔고요. 첫 번째 문제는 글의 주제를 찾는 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글의 화두를 나타낸다고 했죠? 있습니다. A number of는 늘 말하지만 a lot of니까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in which 그 많은 방법들 속에서 기술이라고 하는 게 수동태죠.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소셜 네트워크 사용자들을 뭐로부터? 폭로라든가 또는 사생활 위협 또는 침해 이런 것들로부터 보호한다는 얘기인데 일단 누가 봐도 키워드는 소셜 네트워크 사용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쨌든 SNS 하면서 자신의 개인 정보가 노출되거나 사생활이 위협받거나 침해를 받을 수 있겠죠. 자, 일단 그런 것들을 뭐 해야 됩니까? 보호해야겠죠.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 바로 뭐다? 그렇죠. 테크놀로지, 기술이라는 거야. 우린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기술로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다는 걸 이해했습니다. 두 번째 문장 보도록 하죠. 더 철저한 기술적인 해결책들은 자, 첫 번째는 기술이 해결한다고 했는데 두 번째는 더 철저한 거니까 기술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겠죠? 동사는 포함한다는 겁니다. 뭐를? disabling이니까 아예 못하게 하거나 금지시키는 거야. 바로 소셜 미디어, 소셜 네트워킹을 아예 못하게 막거나 금지하면 차단되니까 사생활 침해를 받을 일이 아예 없어지겠죠? 자, 중심 문장 나온 것 같습니다. 바로 뒤에 예를 들면 나오고 있으니까 말이야. 자, 어떻게 차단하는가 보도록 합시다. 몇몇 학교 그리고 몇몇 직장들은 둡니다. 명시적, 즉 명확한 제한을 둔다는 얘기야. 또는 in some cases, 몇몇 경우에는 아예 뭘 두는가 봤더니 완벽한 밴, 금지를 둔다는 얘기야.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에 대해서. 자, 끝난 게 아니죠. 그리고 이때 말한 데이라고 하는 건 앞에 나왔던 SNS 사이트를 말하겠죠. 그 사이트들이 are disabled, 아예 불구가 된다. 즉 사용 불능이 된다는 얘기야. IT 레벨 수준으로 말이죠. 자, so that 같은 경우에는 단어가 붙어 있으면 그래서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생 또는 직원들이 당연히 cannot, 접근할 수가 없겠죠. 이런 사이트에. 여기서 말한 이런 사이트가 앞에서 받은 데이가 되는 거고 그 데이가 바로 SNS 사이트가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본다면 지금 전부 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소셜 네트워크 사용자들의 프라이버시겠죠. 그러니까 아예 사이트를 못 가게 막는다는 게 나름 해결책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 거야. 따라서 여기부터 한번 쭉 묶어보자면 SNS를 금지시킴으로써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지킨다는 플러스적 개념이 나오고 있는 거죠. 바로 그 다음 문장은 역접이 없지만 바로 문제점이라는 게 이러한 해결책이 있다는 걸 말하면서 이야기가 바뀌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문제점 바로 입니다. that 이하가 문제점이 되겠죠. 혜택이 있어. 이러한 SNS 사이트를 이용하는 혜택들도 또한 뭐한다?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분위기 바뀌는 거죠. 마이너스 개념이야. SNS를 차단하면 프라이버시는 지킬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장점도 사라진다는 겁니다. 자, 게다가 이어지니까 뒤에 이야기는 계속 마이너스가 이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Y부터 묶어보자. 비록 뭐뭐지만 컴마까지 묶으면 되겠죠. 이것은 아마도 막을 수 있겠지만 뭐를? 이러한 사이트의 사용을 뭐하는 동안에? 학교 수업 또는 근무 시간 동안은 막을 수 있겠죠. 당연히 못하게 차단했으니까. 하지만 그것은 has no impact라고 하는 건 우리말로 임팩트, 영향이 없다는 거야. 즉 무엇에 대해서 영향이 없는가 봤더니 간접 의문이겠죠. What is done after hours라고 하는 건 첫 번째 what is done 이라고 하는 건 행해지는 것이란 뜻이 되겠고요. after hours라고 하는 건 학교나 직장 끝난 다음 시간을 말합니다. 즉 학교나 직장 내에 있을 때는 차단이 되겠죠. 우리가 막으면 되니까. 하지만 끝나고 나가서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 의미가 없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야. 다음 문장에 context collapse라고 해서 맥락 붕괴란 말이 나오는데 이게 뭔지 모르니까 설명해 주는 거야. 그것은 occurs, 일어난다는 얘기야. 어디에서? 온라인 환경 속에서. 까지 묶으면 이런 맥락 붕괴라고 하는 것이 흐릿하게 한다는 거야. 바로 경계선을. between A and B 형태가 연결되고 있겠죠? 뭐와 뭐 사이 경계인가 봤더니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전문적인, 즉 직업적인 것과 사적인 생활. 그러니 두 가지, 여기 직업적인과 사적인이 둘 다 생활을 꾸며주는 게 되겠죠? 앞에 있는 프로페셔널은 여기 있는 학교, 그리고 직장을 말하겠죠? 그리고 퍼스널은 뭐야? 그렇지? 학교나 직장 끝난 다음에 가지는 시간을 말하겠지?
그런 사이의 경계가 지금 어떻게 된다? 흐릿해지고 있다는 거야. 흔히 블러 처리한다고 하죠. 자, 이때 말하는 맥락 붕괴가 뭐냐면 맥락과 상관없이 내가 회사에서 쓴 글을 친구나 동료나 가족이나 누구나 다 볼 수 있다는 거야. 반대로 사적으로 쓴 글을 회사 동료도 볼 수 있다는 걸 말하겠지. 맥락이 붕괴된다는 얘기입니다. such that 이로 인해서 온라인 정보 교환이라고 하는 것이 대시 꾸며주겠죠? 묶어볼까 한번? 그건 뭐냐? 일어나는 거야. 어디에서? outside니까 학교나 또는 근무 시간 밖에서까지 묶어보자면 이런 밖에서 일어나는 정보 교환 요것들이 임팩트, 영향 끼친다는 거야. 주어가 복수 형태니까 동사 뒤에 s가 안 붙었겠죠? 사람들의 삶에 영향 끼치는 거야. 심지어 학교나 직장에서도. 이것도 맥락 붕괴겠죠? 학교나 직장 밖에서 쓴 글이 어쨌든 여기까지 영향을 미치니까 말이야. Therefore, 따라서 employing은 뒤에 동사가 있으니까 동명사 주어가 되겠지? 이러한 전략을 사용한다는 거. employ라는 단어가 고용도 있지만 보통은 사용한다는 의미로 쓰이곤 하죠. is not 뒤에 반드시 효과적이진 않다고 했으니까 이런 걸 부분부정이라고 하죠. 효과적일 때도 있겠지만 반드시 효과적인 건 아니란 얘기야. 뭐에 있어서? 최소화하는 데 있어서 잠재적인 위험을 전반적으로 말입니다. 자, 이때 다시 한번 기억해봐. 잠재적 위험이라고 하는 건 글의 앞에서 나왔던 SNS 사이트 이용할 때 사생활 침해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완벽히 SNS를 차단하는 것에 대한 플러스가 글의 전반부였다면 이러한 해결책의 문제점은 부터 완전히 내용이 바뀌고 있죠. 한번 물어보자. 여기서 말했던 이러한 해결책이 뭐야? 그렇지. SNS를 완벽히 차단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이 글 후반부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의 주제를 찾아보자면 정답은 누가 봐도 3번인 거 알 수가 있겠죠? 먼저 다운사이드란 말은 단점을 말합니다. 뒤에 보니까 통제하는 단점이겠죠?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를 통제합니다. 뭘 위해서? 그렇지. 사용자 보호를 위해서. 통제하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뭐가 많다? 단점이 많이 있다는 게 본문의 내용이었으니까 3번 정답이 되겠죠. 자, 핵심 요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학교나 직장에서 SNS 차단하면 개인의 사생활과 업무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효과적이지는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됐길 바라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문제는 어법상 잘못된 걸 찾는 겁니다. 본문의 내용도 함께 살펴보면서 잘못된 것도 고쳐보도록 하죠. 엄청난 변화가 발생했다. 무엇과 더불어? arrival 하면 도래니까 뒤쪽에 있는 추금기의 도래와 더불어. 즉, 추금기가 생기면서 엄청난 변화가 생겼다는 거야. 아마도 지금부터 그런 엄청난 변화가 뭔지 설명해 주겠죠. 추금기에 의해서 녹음되어진 음악은 PP 형태 기억하시고요. 뭐뭐 되어진입니다. 동사는 사유화했고 그리고 탈맥락화했다는 얘기야. 뭐를? 뒤쪽에 있는 목적어인데 간접 의문문이죠. 한번 쳐보죠. what 뒤에 과거 완료니까 더 과거에 였던 것, 종종 였던 것, 사회적인 행사였던 것 이란 얘기야. 자, 첫 번째 what 자체는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앞쪽에 타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목적어로 명사 하나가 빠졌고요. 뒤에도 had been이라는 동사 앞에 주어로 명사 하나가 빠졌죠. 즉 앞뒤로 명사가 한 개, 두 개, 양쪽에 하나씩 없을 때는 what밖엔 정답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1번은 문제가 없습니다. 문법적인 거 봤고요. 내용을 좀 보자면 예전에 종종 뭐였단 거야? 사회적 행사, 즉 결혼식 음악이라든가 사회적 행사 음악 같은 것들이 이제는 녹음이 됐기 때문에 집에 있는 축음기로 다 사유화했다. 집에서 혼자 들을 수 있었다. 두 번째는 탈맥락화했다는 말이 뭐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단은 컨텍스트가 맥락이잖아. 모든 게 맥락이 있어야 되는데 D는 부정접두사로 맥락을 벗어났다는 얘기야. 즉 결혼식 음악을 집에서 화장하면서 들을 수 있다는 얘기야. 혼자서. 맥락화가 깨졌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축음기가 가지고 온 큰 변화들 중에 일부가 되겠죠. 끝난 게 아닙니다. 두 번째 end로 이어지고 있으니까 다른 변화가 또 있겠죠. 교회 음악도 교회에서만 들어야겠죠. 항해사들이 부르는 노래도 배를 탈 때만 불러야 되겠죠. 그것이 지금 could be heard니까 들려질 수 있었다는 얘기야. 참고로 과거인데 왜 now를 썼냐? 현장감 강조하는 거죠. 실제 그랬었다. 강조 느낌이 드는 거야. while ing 기억나죠? 뭐뭐 하는 동안인데 in the morning이니까 아침에 드레싱 하는 동안에, 즉 옷 입는 동안에 이런 음악을 들은 거야. 마찬가지 탈맥락화와 사유화란 말의 다른 표현이겠죠.
while 반면에 이 베토벤이란 말은 베토벤 음악을 뜻하는 거겠고 그것이 변형되어졌다는 거야. 뭐로? 벽지로. 자, 이때 말하는 벽지란 말은 은유법이겠죠. 늘 눈에 보이는 배경음악처럼 일상생활에 그냥 깔려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음악이 되게 친근해졌고 맥락 없이 아무 때나 들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문법 포인트 봅시다. 앱부터 명사까지 묶으면 되겠죠. 자, 그것의 가장 간단한 수준에서 음악은 들려졌다는 얘기입니다. 즉, 음악이 지금 굉장히 복잡한 게 아니라 단순하게 들렸다는 얘기야. 이때 말한 it라고 하는 건 바로 뒤에 나와 있는 음악을 받는 거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자, 지금까지 다 이 축음기가 가지고 온 거대한 변화들을 말하고 있는 거야. 음악이 굉장히 단순하게 들렸다는 얘기죠. 자, 그러나 공연자들, 즉 원래 음악은 들으려면 행사 음악처럼 공연자가 있어야 되는데 or no longer, 즉 더 이상은 뭐뭐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seen이니까 더 이상은 보이지 않았다는 얘기야. 즉 연주자 없이 축음기로만 음악을 들으면 되니까 말이죠. 이것도 이제 큰 변화들 중에 하나가 되겠죠. 소리들, 모든 종류의 소리들은 could be 형태의 수동태가 나오는데 thus는 따라서가 되는 거고요. 참고로 여기 있는 게 통합하다는 뜻이겠지. 문맥상 통합되어졌다는 얘기야. into니까 뭐뭐 속으로 들어간 건데 일상생활 속으로 들어간 거야. 아까 말했던 베토벤의 음악이 배경 벽지가 된 거랑 마찬가지 의미가 되겠죠. as가 나오니까 뒤에 보면 일종의 청각적 백그라운드. 그렇죠. 이게 바로 청각적 벽지가 되는 거겠죠. but부터 보자. 하지만 더 자주 뭐 하기 위해서? enhance란 말은 높이거나 고조시키는 거죠. mood, 즉 분위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또는 decorate란 말은 장식하는 거니까 장식하기 위해서. 뭐를? 어떤 환경을. 세팅이라고 하는 게 보통 뭔가를 차려놓은 거니까 환경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뭐보다? then 뒤에 보시면 여기 있는 as와 여기 나온 as가 병렬 구조가 되는 거죠. 이거로서라기보다는 이거로서가 되는 거겠죠. focus니까 집중된 대상, 즉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보다는 말입니다. 음악 감상실에 가면 오롯이 음악만 집중해 듣겠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일상 배경음악으로 이제 전환됐다는 거야. 축음기 때문에 말이죠. 자, 3번은 문제 없는가 봐야 되는데 문제가 없죠. 당연합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앞에 있는 to 부정사의 동사 원형이 반복되는 겁니다. to enhance가 A, to decorate가 B가 되는 병렬 구조니까 큰 문제가 없겠죠. 자, 축음기 때문에 여튼 예전에는 음악을 집중해 들었는데 지금은 집중해 듣지 않고 일상생활의 배경음악이 되었다는 얘기야. 자, 다음 문장 보면 클로드 드뷔시라고 하는 사람 나오는데 관계없어요. 전문가 하세요. 그 사람이 1913년에 고민했단 말이야. 이하를 고민한 거겠죠.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녹음되어진 음악, 즉 축음기에 의해 녹음된 음악은 구매될 수가 있었다는 거야. 자, 동등 비교 as가 나왔으니까 뭐뭐만큼 쉽게 구입되는 거죠. 내용상 구입될 수 있었다는 동사를 꾸미는 거니까 형용사가 아니라 부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easy가 아니라 부사 형태인 easily로 바꿔야 정답이 되겠죠. 4번 체크하시고요. 뭐만큼 쉽게 구입될 수 있는가 봤더니 누군가가 살 수 있을 만큼 한 잔의 맥주를, 즉 음악이 과거에는 행사음악처럼 되게 의미가 있었지만 지금은 맥주 한 잔 정도로 가치가 떨어졌다 라고 하는 걸 고민했다는 거야. 이분 같은 경우는 음악이 이러면 안 된다는 거겠죠. 자, 그리고 나서 and로 이어집니다. 노가 있으니까 뭐뭐 없이란 얘기입니다. 자, 아이러니의 힌트 없이. 아이러니라고 하는 건 약간 비꼬는 걸 말하잖아. 즉 빈정되거나 비꼬는 힌트가 전혀 없이, 그러니까 굉장히 진지하게란 의미가 됩니다. 비꼬는 기색 전혀 없이 첫 번째 창간호 그라머폰이라고 하는 잡지가 1923년도에 발간된 거야. 딱 보면 알겠지만 드뷔시가 우려했던 건 13년이고요. 이게 창간된 건 23년이니까 10년이 지났죠. 자, 10년간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이 창간호가 요구했단 말입니다. 듣는 것을, 뭐를? 녹음된 음악을. 중요한 건 뭐 하면서? 면도하면서. 또 나왔다. while ing 뭐뭐 하면서가 되겠죠. 즉 면도하면서 음악 들으라는 얘기는 뭐야? 완전히 배경음악으로 즐기란 얘기겠죠. 5번도 큰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앞에 있는 for가 전치사고 전치사 뒤에는 동명사 오는 게 마땅하니까 말이죠. 자,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축음기가 발명되면서 음악이 녹음됐고 그때부터 맥락과 관계없이 아무 때나 사적으로 들을 수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본문 핵심 내용 보도록 하죠. 축음기를 이용한 녹음 기술의 등장으로 드디어 음악이 뭐 됐습니까? 개인화되고 일상의 배경음으로 자리 잡게 됐죠. 그러면서 원래 사회적 맥락이 점차 사라지게 됐다는 걸 말하고 있는 글입니다. 이해됐길 바라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문제는 빈칸 추론 문제입니다. 먼저 빈칸이 포함된 문장을 보도록 하죠. 그래 후반부에 by 뒤에 즉 동명사 ing가 나오는 패턴으로 뭐뭐 함으로써 보기에 전부 다 ing가 포함되어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스피커 즉 말하는 사람의 지속적인 영향력은 어디에 끼치는 거야? 지적인 세계 즉 듣는 사람의 지적 세계에 말을 하면서 영향력을 꾸준히 줄 거 아닙니까? 그것은 아마도 뭐뭐일지 모른다. 훨씬 더 클지 모른다는 거야. 뭐보다? 똑같은 말이 인프린트, 인쇄된 것보다, 즉 글로 전달하는 것보다 아마도 말로 전달할 때 그 말이 듣는 사람한테 끼치는 영향력이 지속되기 위해서 뭐뭐가 필요하다는 것 같아. 그치? 이걸 함으로써 지속된다는 얘기니까 영향력이. 자, 이걸 염두에 두고 한번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보시면 before. 어디까지 묶어야 될까? 컴마까지 보면 되겠죠? 내용상 보니까 이 프린팅이라고 하는 게 뒤에 나왔던 여기 있는 인프린트랑 연관되는 게 되겠죠. 즉 인쇄라고 하는 것이 발명되기 전에 말이야. 우리 인간들은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당연히 인쇄와는 다른 기술이 있었겠지. 무엇을 위한 기술인가 봤더니 이만큼 웃깁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네. 생각과 정보를 뭐 하는 데 있어서? 전달하는 데 있어서. 즉 오늘날은 인쇄를 통해서 생각과 정보를 전달하겠지만 인쇄가 있기 전까지는 뭔가 다른 기술이 있었다는 얘기야. 자, 바로 it은 그 기술을 받는 게 되겠죠. 그 기술은 수동태니까 불리워졌었다는 얘기야. 터킹이라고. 뭐 우리말로 말하기 정도가 되겠죠. 즉 말하기로 생각과 정보를 전달했던 게 당연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it은 당연히 말하기죠. 말하기는 진화, 발전했습니다. 수백만 년에 걸쳐서 발전했겠죠. 그리고 나서 there is, 있습니다. a lot more, 훨씬 더 많은 happening, 일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then, 뭐보다? 그저 그 말들이 passing, 전달되는 것보다 뇌에서 뇌로. 즉 이때 뇌에서 뇌라고 하는 건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말이 전달되는 것, 그 이상의 아주 많은 어떤 사건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말로 발전도 하고 말로 때론 전쟁도 하고 이런 얘기야. 참고로 동명사 ing 앞에 여기 있는 그저 말은 의미상 주어가 되겠죠. 자, there is 뭐뭐가 있다는 얘기야. 억양도 있고 톤, 어조도 있고 강조도 있고 자 병렬의 마지막 and라고 열정도 있다는 얘기야. 이게 다 말을 하면서 그 속에 포함된 것들이겠죠. 자, each of which라고 하는 건 which는 앞에 나온 네 가지를 받는 거고 그런 거 각각 하나하나씩이 grab, 움켜쥔단 말이야. 관심을 움켜쥔다. 즉 집중을 끌어낸다는 얘기죠. 누구의 집중입니까? 듣는 사람, 즉 청자의 집중을 끌어내는 거죠. 요 네 가지가 아마도 바뀌면서 청자 집중 끌어내는 거야. 우린 짐작할 수 있겠네. 여기 있는 뭐 억양이나 어조나 강조 또는 열정 같은 것들이 여기 들어가면 되겠죠.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의 지적 세계에 꾸준히 영향력을 가할 수 있겠죠. 자, 마저 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말하는 she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앞에 나와 있던 듣는 사람이겠죠. 그 듣는 사람은 봅니다. as well as는 뭐뭐뿐만 아니라 즉 듣는 건 기본이고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기도 한다는 얘기야. 자, 뭘 보는가 뒤에 설명이 나오겠죠. 자, 서브란 말은 아래쪽이니까 우리말로 하면 잠재의식적으로 즉 무의식적으로 she 즉 듣는 사람은 주목합니다. 넓어지고 있는 말하는 사람의 눈 즉 눈이 커지고 있다는 거야. 병렬 구조겠죠. 두 번째는 손의 움직임, 세 번째는 흔들림인데 몸의 흔들림, 그리고 반응. 여기 있는 다른 청자들의 반응. 자, 병렬 구조인데 마지막에 콤마 뒤에 and나 or가 없이 끝났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는 모양입니다. 자, 지금까지 나온 이런 것들이 뭐겠어? 그렇지. 듣는 사람이 바라보는 거야. 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눈이 커진다든가 손이 움직인다든가 하면서 아마 내용을 강조하는 게 되겠죠. 자, when부터 묶어봅시다. 뒤에 pp가 나오면 앞에는 주어랑 비동사 생략된 형태겠죠. 수동태입니다. 즉 말하는 사람에 의해서 올바르게 이용되어질 때입니다. 조심하세요. 이디는 뭐뭐 되어지는 거니까 앞에 나왔던 이런 것들이 이용되어질 때 이런 모든 것들이 만들어냅니다. 뭐를? 긍정적인 변화를. 어디에다가? 어떤 방식에다가. 자, 그 방식 꾸며주겠죠. 누가 뭐 하는 방식이야? 받아들이는 뇌는 듣는 사람의 뇌겠죠. 이 뇌가 뭔가를 분류한다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바로 뒤에 있는 the incoming information. 들어오는 정보를 말이죠. 즉 이때 말한 들어온 정보는 듣는 내용이잖아. 그 말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말하는 사람이 눈이 커져.
아니면 손동작이 커진다든가 톤이 높아져. 그러면 뭐야? 아, 이건 중요한 내용이구나 라고 해서 중요한 범주에 집어넣거나 아니면 우선순위가 올라갈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지금 나온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함으로써가 되겠네. 아마 내용상 보니까 그 말하는 사람의 지속적인 영향력, 즉 듣는 사람의 이 지적 세계에 대한 이런 영향력을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거야. 그게 훨씬 더 커진다는 거지. 왜? 종이는 뭘 못한다는 얘기야. 종이는 팔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억양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대문자 쓰면 좀 큰 느낌이 나긴 납니다. 하지만 그런 걸 빼고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말하는 동안 이용하는 거지. 그러면서 듣는 사람의 집중력을 계속 높게 유지하는 겁니다. 자, 관련된 걸 찾아본다면 정답은 3번밖에 없겠죠. 자, increasing은 증가시킴으로써 뭐를? 동기를, 어떤 동기야? 이해하려는 동기죠. 좀 지겨워질만 하면 계속 손동작을 크게 한다든가 눈을 크게 한다든가 억양을 높이면서 상대방이 이해하려는, 내 말을 이해하려는 동기를 계속 증가시키면서 말이죠. 나머지 왜 오답인가 봅시다. Pay attention to는 집중하는 거니까 언어적 의미에 집중한다. 말에만 집중한다. 정반대죠. 말이 아닌 행동과 동작 같은 것들입니다. 톤 같은 거. Defining은 정의를 내리는 거죠.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이 무엇인가 정의 내린다. 관련 없겠고요. Play 롤은 역할을 한다는 얘기인데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듣는 사람의 역할, 소통에서 듣는 사람의 역할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억양이나 톤, 몸짓 같은 걸 말하겠죠. 이해함으로써 기원을, 인간의 능력의 기원, 스피치, 말한다는 것에 대한 인간 능력 기원을 이해한다. 너무 멀리 갔죠. 다음 3번인 거 이해할 수 있겠죠? 가장 적절한 건 3번밖에 없습니다. 요약된 글을 보도록 하죠. 인쇄 이전까지 우리는 대화를 통해 생각과 생각을 전달했겠죠. 근데 이 대화에는 인쇄에는 없는 억양이나 동작 등 다양한 요소가 있어. 그래서 뭐 한다? 청자의 집중과 이해를 돕는 강력한 의사소통 도구였다. 뭐가? 그렇지. 앞에 있는 대화가. 이런 것들은 뭐가 없다? 인쇄는 없다. 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쇄 안녕. 다음 문제로 넘어가죠. 네 번째 문제는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걸 찾는 거고 늘 말하지만 전체 흐름은 그래 주제가 됩니다. 주제를 찾고 그 주제와 벗어난 거 하나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when부터 묶어봐야겠죠? 주어가 동사할 때, 주어인 네가 알게 될 때, 목적어는 너 자신이고요. 목적격 보호는 ing, 말하고 있는 거야. 뭐라고 말하는 거 봤더니 if only, 만약 뭐뭐라면 그가 would tell, 말해준다면 누구한테? 나한테. 뭐를? 뒤에 있는 게 간접 의문문이겠죠. 그가 생각 중인 것을, 즉 어떤 생각하는지를 나한테 말해줄 수만 있다면 좋을 텐데 뭐 그런 느낌이 되겠죠. 자, 이거는 뭐 상대방을 마음을 꿰뚫는 독심술을 바라고 있는 그런 겁니다. 두 번째 if only가 또 있네요. 만약 뭐면 좋을 텐데, 그녀가 비판하지 않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많이 비판하지 않고 좀 받아주면 좋을 텐데, 이런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너 자신을 느낄 때 이렇게 명령문이죠. 멈춰 세워라. 네 자신을 멈춰 세우고 너 자신한테 뭐 해라? 리마인드, 일깨워 주란 얘기입니다. 뭐 하라고? To be realistic. 제발 좀 현실적이 되라고. 이 말은 뭐야? 앞에 나온 이런 것들은 비현실적이죠. 상대방을 바꾼다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자, 1번부터 봅시다. 보통은 전체 흐름이 1번까지 이어지는 게 일반적이라고 했죠? 만약 네가 뭐 한다면, 원한다면, 뭐 하기를? bring about, 몇몇 변화를 가져오기를 원한다면 그러한 인간관계에서, 이때 말하는 도즈라고 하는 거 뭘 받는 거야? 앞에 나왔던 여기 그나 그녀가 나오는 거 보니까 뭐 남녀관계 그런 걸 말하겠죠? 그런 관계에서 뭔가 변화를 만들어내길 원한다면 should는 당위성이니까 뭐 하는 게 옳다는 얘기야. put away, 치워버려. these, 이러한 if only는 다 치워버려. 방금까지 말했던 뭐뭐라면 좋을 텐데 그딴 생각들은 다 접어치우고 그냥 받아들여. 사람들을 어떤 상태로? as they are, 있는 그대로. 그 사람들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받아들여라 라는 게 주제가 이어지는 게 되겠죠. 1번은 문제 없겠고요. 2번부터 잘 봐야 됩니다. once, 일단 네가 뭐 한다면 시작해. 뭐 하는 걸? 만드는 걸. 변화를 만드는데 중요한 건 in yourself겠죠. 즉 다른 사람들은 내비두고 너 내면을 먼저 바꾸라는 얘기야. 그렇게 바꾸기 시작한다면 그걸 본 다른 사람들도 be likely to니까 뭐뭐 할 가능성이 높다.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야. 즉 남을 바꾸려 하지 말고 네가 먼저 바뀌어야 상대방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겠죠? then 그런 다음에
자, 조동사는 2번 연속이 안 되니까 will can이 아니라 will be able to find out입니다. 너는 찾을 수 있게 될 거야. 이때 if란 말은 만약이 아니라 인지 아닌지가 되겠죠. 네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뭐를? accommodate라는 말은 수용하다인데 이때는 each other, 서로 간에 잘 적응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get on이란 말은 잘 지낼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게 될 거란 얘기야. 뭐 한다면? 그렇죠. 먼저 네가 바뀐다면. 3번도 문제가 없이 이어지고 있죠. 자, 4번과 5번 중에 답은 그러면 4번이겠죠. 왜냐면 5번은 마지막은 남겨둬야 됩니다. 하나 잘못된 길로 갔다가 돌아올 길이 있어야 되거든. 5번은 돌아오는 거니까 정답 4번 이걸 먼저 찍어놓고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 인간관계. 자, 뒤에 꾸며주겠죠. 너가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 복수니까 아가 나오겠죠. 그건 바로 투영이다. 인간관계의 투영인데 뒤에 또 꾸밉니다. 네가 느끼기에 사회가 기대하고 있다는, 또는 사회가 기대한다고 네가 느끼는 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런 인간관계의 투영이다. 이건 앞에는 뭐야? 다른 사람 바꾸지 말고 다른 사람 바뀌기를 원하면 네가 먼저 바뀌라는 게 주제인데, 이거는 뭐 인간관계를 사회가 바라보는 어떤 투영이다. 엉뚱한 얘기하고 있는 게 맞죠? 다시 5번 가봅시다. if부터 묶은 다음에 after 앞에서 또 한번 묶으면 되겠죠? 네가 노력한 다음에 바뀌려고까지 묶으면 됩니다. 이렇게 묶어보자. 즉, 여러분은 현재 완료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노력해왔어. 뭐 하려고? 바뀌려고 애썼다고. 너 자신을. 그런 다음에도 여전히 네가 뭐 하는 거야? 알게 되는 거야. 뭐라는 사실을? 그 인간관계가 여전히 입니다. no better. 나아지는 게 있다 없다? 없다면까지겠죠. find 뒤에는 접속사 대시 빠진 거 알 수가 있겠죠. 문법적 완벽한 문장 나오니까 말이야. 자,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and가 이어지고 너가 여전히 keep ing 소망하고 있다면, 여기도 이제 대시 빠진 거겠죠. 다른 사람, 즉 상대방이 뭐 하기를, or different니까 달라지기를 바라고 있다면, 깁니다. if가 꾸미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만약 A를 써도 상대방이 안 바뀌고 있다면 이란 말이야. then 그렇다면 가짜 주어 it, 진짜 주어는 to가 되겠죠. might be better, 더 나을지도 모른다. 뭐 하는 게? 그냥 끝내버리는 게 바로 그 바뀌지 않는 지긋지긋한 인간관계를. 너 자신이 먼저 바뀌었음에도 상대방이 안 바뀐다면 그 관계는 끝내는 게 낫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해가 되길 바라고요. 한 문장 요약을 보도록 하죠. 자, 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먼저 상대를 바꾸려 하기보다는 누구를 바꾸나? 자기 자신을 바꾸고 현실적으로 대처해라. 이 말이 뭐야? 상대방을 바꾼다는 거 거의 불가능하니까 나를 먼저 바꾸고, 그럼에도 상대가 안 바뀌면 끝내라. 이해되시겠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네, 5번째 문제는 한 문장 요약입니다. 먼저 요약글을 보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한 연구가 드러냈습니다. 밝혀냈다는 얘기죠. 얘란 사실을. 주어는 학습이야. 학습이 현재 완료니까 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어떤 상태가 되고 있다는 거야. 누구한테? 학생들한테. 자, 일단은 학습 자체가 학생들한테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중요해지고 있거나 아니면 부정적으로 어려워지고 있거나 한 개짜린 버려 라고 했죠. 자, 콤마가 나온 다음에 후주니까 그 학생들의 뭐가 집중력이라든가 기억력 같은 것들이 have been 뭐뭐 되고 있네. due to는 뭐뭐 때문이니까 증가 때문입니다. 기술 사용의 증가 때문에 학생의 집중력, 기억력이, 자, 내용상 보니까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게 2가지가 나오고요. 변형되어지고 있다, 바뀌고 있다가 2가지가 나와. 기술 때문에 집중력과 기억력이 평가되는 것보다는 아마 기술 이용으로 과거와 다른 변화가 생기는 게 맞겠죠? 따라서 정답은 이렇게 2번 아니면 3번일 텐데, 기술 사용이 지금 증가되고 있단 말이야. 증가되면 기술에 혹해서 본인들의 집중력이 안 좋아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학습이라고 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라고 한번 짐작해보고 본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주어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진입했다는 거야. 어떤 시대인데, 기술의 시대에 말이야. 어디에서? 학교에서. 자, 이제 학교에서도 공식적으로 뭘 이용한다는 얘기야? 학교 교육에 이 기술이라는 걸 이용한다는 거야. 이미 공식화됐다는 얘기입니다. 예제부터 묶어봐야겠죠? 우리가 뭐뭐함에 따라, 우리가 이동함에 따라 어디로? 더 깊숙하게 21세기로 진입함에 따라 가짜 주어 it, 진짜 주어 that이 되겠죠? 그건 명백해진다는 거야. that 이하가. 우리는 필요가 있어. 더 면밀히 바라볼 필요가 있어. 방식을. 어떤 방식이야? 우리가
소개하는 방식을, 새로운 토픽을 학생들에게, 과거에는 기술을 사용하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21세기는 이걸 사용해야 되는 거죠. 방식 자체가 바뀔 필요가 있다는 거야. 아직까지는 기술에 대한 게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need to be sure, that 이하의 내용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자, 우리가 현재 진행이니까 지금 준비시키는 중이야. 우리의 학생들이 뭐가 되도록? 생산적인 구성원이 되도록, 사회 구성원이. 언제? 미래. 당연하겠죠. 그렇게 준비시키고 있죠. 우리는 아마도 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올도 중요하죠. 비록 뭐뭐지만이란 역접의 느낌이 됩니다. 기술이라고 하는 게 이긴 하지만, 아주 끝내주는 방식이긴 하지만 이제 알아야 돼요. 여기 긍정 나왔는데 올도 오면 뭐야? 부정이란 얘기입니다. 비록 좋은 방식이긴 하지만 뭐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학생들의 학업의 말이야. 까지 묶어보자. 자, 주어는 한 연구입니다. 그 연구가 실행되었죠. 어디에서? 여기에서. 자, 문제는 대시라고 하는 게, 즉 그 연구를 꾸며주겠죠. 그 연구가 드러냈단 말이야. 뭐를? 그렇지, 부정적인 측면을. 자, 이때 우린 알아야 됩니다. 기술 사용이 학업에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바로 알 수 있겠죠? 여기에서 학업이라고 하는 게 점점 더 부정적이다. 3번 답이 되겠네요.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뭐 하는 데 있어서? to는 전치사입니다. 뒤에 ing 동명사니까. 즉, 너무나 많은 기술을 이 학업에 도입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걸 밝혀낸 겁니다. 자, 왜 그런가 봅시다. 학생들의 집중력 기간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거야. 집중력이 짧아지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기술적인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때 말한 대는 학생들을 말하겠죠. 학생들은 종종 알게 됩니다. 요거 유명한 가짜 목적어 it, 진짜 목적어 to가 되겠죠. 그게 어렵다는 걸 알게 돼요. 뭐 하는 것이? 그렇죠. 집중한다는 것이 바로 학교 교실에서. 언제? 연장된 시간은 오랜 시간 동안 교실 집중이 어렵다는 거야. 워낙에 빠르게 바뀌는 기술적인 걸 보다 보면 좀 지루한 거 못 참는 거겠죠. 자, 앞에 나왔던 연구가 또한 밝혀냈다는 거야. that 이하가 나오겠죠. 학생들은 어떻다? 자, 현재 진행이니까 다 써버리는 중이다. 업이란 말은 완전히 끝까지 써버리는 거야. 기억에 대한 부분을, 그들의 두뇌의 기억에 대한 부분을 다 써버리는데 사실은 그 기억에 대한 부분은 과거에는, 그렇죠? previously, 과거에는 쓰여졌던 거야. 뭐 하기 위해서? 저장하기 위해서. 정보를, 어떤 정보입니까? 학습된 정보겠죠. 즉, 학교에서 배운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 그런 메모리가 있는데 그 메모리를 뭐 한다고? 그렇죠. 기술적인 거 사용한다고 다 써버린다는 거야. 그러니 정작 중요한 거는 놓치고 배보다 배꼽이 큰 상태가 되는 거죠. 기술이라고 하는 건 입니다. 자, 기억나겠지만 이건 즉각적이란 얘기야. 뭔가 누르면 뿅 하고 바로 화면에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has given, 주어왔단 얘기야. 학생들한테 뭘 주어왔는가 봤더니 어떤 생각을 주어온 거죠. that 이해라는 생각이야. 학습이라고 하는 것도 또한 뭐일 수 있다? 즉각적일 수 있다. 기술적인 결과물이 바로바로 뿅뿅 나오니까 학습하면 결과도 바로바로 뿅뿅 나온다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this, 이것은, 즉 학습 결과가 바로바로 즉각적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is not the case. 우리말로 하면 사실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왜 아닌가? 나오겠죠? as, 뭐뭐이듯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대시 빠졌겠죠? 학습이라고 하는 건 걸려. 실제로는 연습도 걸리고 반복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학습의 본질이겠죠. 하지만 기술적으로 공부하면 너무나 기술은 어떻다? 즉각적인 결과만 주니까 학생들한테 학습도 즉각적인 게 아닌가 하는 착각을 주는 거야. 하지만 학습은 뭐다? 수많은 연습과 반복이 필요하다는 걸 놓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연구가 드러낸 건 뭐야? 학생들한테 학습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죠. 왜? 즉각적 결과가 안 나오니까. 그 이유는 뭐야? 기술을 점차 많이 사용하면서 학생들의 집중력과 기억이 바뀌고 있는 거죠. 더 안 좋게 바뀐다는 거야. 정답 3번인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한 문장 요약 보도록 하죠. 과도한 기술 사용이 학생들의 주의 집중력과 학습 태도를, 그렇죠, 저해시킬 수 있다는 거야. 따라서 기술은 나쁘지 않지만 너무 지나치게 쓰지는 마라라고 하는 걸 말하게 됩니다. 자, 이해가 됐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이 50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